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위암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70대입니다. 얼마 전 고향에 내려와 여기서 지내고 있는 고향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는데요. 친구 딸 도움을 받아 이렇게 사연도 보내게 되었네요. 자연과 가까이 살다 보니 전보다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인생을 모두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죽기 살기로 버텨내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 그동안 살았던 얘기들을 꺼내놓으니 이렇게 많은 분들과 사연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알게 되었죠. 제가 앞발이로 이렇게 버티게 되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제 며느리 때문입니다. 전 멋모르던 시절 시집을 갓 2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 시댁에서도 너무 좋아하셨지만 이내 아들이 건강이 좋지 못하니 모든 게 제 탓이 되었죠. 돌도 안 된 아이와 함께 내쫓기다시피 나오고 난 후에는 줄곧 저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살면서 내내 부족한 것들 뿐이었지만 아들은 한 번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결혼은 40대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40대가 끝나갈 무렵 결혼을 한다며 며느리를 데리고 왔죠. 처음 며느리가 인사 오던 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 여기 제 아내들 사람이에요. 미자씨, 인사해요. 여기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결혼식은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려고요. 이 나이에 결혼식 올리는 것도 쑥스럽고 미자씨도 굳이 결혼식까지는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냥 소소하게 식사하고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어요. 미자씨 집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동욱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이미 동욱 씨가 다 인사를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늦게 결혼을 하는 거라 너무 크게 결혼식을 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끼리 소소하게 축하하기로 했는데 어머니 괜찮으시죠? 친정엄마가 계시지만 전 어머님을 제 친정엄마처럼 생각할게요. 저희 잘 지내봐요.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주겠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기만 해주면 바랄 거 없어. 건강하게 행복하게만 지내다오. 그럼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동욱 씨랑 잘 지낼게요. 어머님 걱정하시지 않게 잘 지낼 테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늦은 나이 결혼이라 결혼식은 안 하더라도 양가 가족들 다 모여 식사 자리만 한번 마련할게요. 어머님 저희 앞으로 정말 잘 지내봐요. 살갑게 대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아들이 잘 결혼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죠. 아들 부부는 혼인신고만 하고서 같이 살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전 결혼 사진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었어요. 아들에게 사진 촬영이라도 하라며 말을 했더니 아들은 괜찮다고 거절을 했죠. 그러다가 며칠 후 며느리가 혼자서 집에 저를 만나러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저번에 어머님이 알아보라고 했던 결혼 사진이요. 제가 알아보고 왔어요. 그래도 상의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동욱 씨는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고 해서 저도 그러자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하는 건데 사진은 하나 있어야죠. 그나저나 요즘 동욱 씨랑 저랑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큰일이에요. 동욱이랑 무슨 일 있니? 동욱이가 원래 나한테 별 얘기는 안 해서 결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다툰 거야? 왜? 동욱이가 결혼 사진도 찍기 싫다고 하니?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동욱이한테 잘 얘기해 둘 테니까.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결혼 사진은 찍는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신혼집 때문에 저희 요즘 많이 다투고 있어요. 어머님, 저 너무 속상해요. 저희가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좀 집은 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동욱 씨는 매번 소소하게 시작하자고만 하고, 어머님이 남편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주변에서는 늦게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남편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서 소소하게 시작하면 더 소리 많이 들을 텐데 당당하게 결혼하고 싶어요. 집이라도 떡하니 하면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지 않겠어요? 며느리는 절 찾아와서는 신혼집을 새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넌지시 전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 저도 아들에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아들은 극구 말리더라고요. 미자 얘기도 맞는 말이야. 결혼식도 안 올리고 산다는데 주변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많겠니? 사돈댁에서도 고민이 많으셨다고 했잖아. 이왕이면 신혼집 괜찮은 곳으로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집 구할 만큼 여유는 없는 거니? 아니면 엄마가 좀 준비를 해줄까? 동욱이 네가 결혼을 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그렇지. 안 그래도 너 결혼한다고 하면 주려고 했던 것도 있고.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집 구하는 건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지금 지내고 있는 것도 사택이고 어차피 직장 그만두게 되면 나오면서 집 구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자 씨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 어머니 뵈러 와서도 그런 얘기를 꺼냈다니. 아무튼 저희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동우가 너야 사택이고 지금껏 거기서 살았으니까 별 생각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자는 신혼인데 좀 깔끔하고 괜찮은 곳에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기 마련이야. 미자 얘기 잘 들어줘. 결혼 준비하면서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결심인데. 알아요. 그래서 미자 씨한테도 나중에 퇴직하면 원하는 곳에 집 사서 가자고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더 일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퇴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 일을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니까 지금부터 집 사는 건 너무 욕심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미자 씨랑은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아들은 퇴직을 하고 난 후에 집을 마련할 거라며 지금 집을 사는 건 너무 섣부른 선택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신혼집 때문에 트러블이 좀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둘이서 잘 맞춰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어릴 적에 잔병치레가 많았고 특히나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음식을 먹을 때면 이것저것 꼼꼼하게 봐야 하니 까다로운 편이었는데 대부분 먹지 않는 이상 별다른 트러블이 없었지만 피부에 닿기만 해도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재료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집에 아들네가 왔는데 떡하니 주방에 아들이 심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복숭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놀라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죠. 아, 어머님, 저 복숭아 엄청 좋아해요. 오다 보니까 과일 가게에서 복숭아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몇 개 좀 사와봤어요. 어머님은 복숭아 별로 안 드셔보셨죠? 하나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다니까요. 어머, 복숭아를 좋아하니? 아유, 근데 동욱이가 복숭아 털만 닿아도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동욱이 옆에서는 복숭아 닿지 않아야 돼. 조금만 닿아도 바로 알레르기가 올라와가지고 얘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더 심해진 것 같더구나. 워낙 얘가 예민해서 그런가 봐.
조금만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 에이, 어머님. 저희 나이 또래에 저 정도 알레르기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남편 알레르기 많은 거 알고는 있지만 같이 살려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너무 아들을 감싸 키웠어요. 알레르기가 있어도 좀 먹어봐라 이래야지. 너무 아들을 감싸 키웠다니까요. 강하게 키워야죠. 제 주변에는 알레르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남편이 너무 유난이라니까요. 어머님이 40년 넘게 극복 못한 거 제가 이번에 싹 낫게 해줄게요.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 대놓고 과일을 잘라 먹더라고요. 아들은 질색팔색하면서 피했는데 며느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해야 저절로 낫는다며 오히려 더 가까이서 과일을 손질했죠. 이 때문인지 결국 아들 피부 가려움이 심해지더니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어요. 겨우 가라앉았다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며느리한테 한 소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자야, 네가 남편 생각하는 마음은 잘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좀 심했어. 아들이 피부 알레르기가 심하게 올라오면 이게 기도도 막고 위험하다더라고. 이번에는 빨리 응급실 가서 괜찮았는데 다음에는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구나. 아들이 몸이 약해서 요즘은 이것저것 더 심하게 반응한다더라고. 예전에는 그래도 덜했는데 이젠 나이도 있잖니. 어머님, 저 너무 서운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 되겠어요? 저도 남편이 그럴 정도로 심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남편한테도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했는데 어머님한테 또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다니. 아니, 내 말은 네가 잘못했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고 말하려는 거였어. 아들이 워낙 민감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내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건데 같이 지낸 지 얼마 안 됐으니 모를 수도 있지. 어쨌든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네, 이 정도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요. 몸이 약하다는 건 알았는데 고작 과일 옆에 있었다고 바로 가려울 정도라니.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챙겨야 하면 제가 너무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 전 며느리가 그래도 그 다음에는 조심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며느리는 아들 알레르기를 고쳐보겠다는 생각이었는지 종종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아들에게 몰래 먹여 난리가 나곤 했었죠. 아들도 나이가 있어 전보다 반응이 더 심하게 오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으니 며느리한테 서운한 마음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몸 약한 아들을 장가 보냈으니 전 미안한 마음이 더 컸고 며느리에게는 뭐라고 제대로 말을 꺼내진 못했어요. 그러던 중 아들이 다니고 있던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서 아들은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급하게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혹시 엄마 걱정 때문에 합가하겠다고 하는 거면 절대로 그러지 말어. 네가 독립한 지 20년이나 되었는데 무슨 이제 와서 같이 사니? 지금껏 나 혼자서도 잘 살았으니까 이제 결혼했다고 합가하겠다느니 이런 생각이면 그럴 필요 없어. 니들 둘이 잘 의논해서 지역도 결정하고 집도 결정하렴. 혹시라도 부족하면 엄마가 도움을 줄 수는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사실 집을 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그동안 모아뒀던 돈 계좌를 넘겨줬는데 그걸 홀라당 친정에 가져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었다면서
1년만 쓰고 다시 주겠다고 했다는데, 아휴, 지금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직장도 없는 상황에서 대출받기도 그렇고 언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지금껏 모은 돈을 다? 미자랑 얘기는 해본 거니? 다 빌려준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랑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합쳐서 일단은 작게나마 집을 구해야지. 여기 들어오면 나도 그렇지만 니들도 불편하고 그러지 않겠니?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이 제일 최선인 것 같아요. 어머니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희 일단은 들어가서 살게요. 나중에 돈 돌려받으면 그때 다시 집 구해야죠. 어쩌겠어요. 어머니한테 말하겠다곤 했는데 와이프가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아들내외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아들은 퇴직을 한 후에 바로 새 직장을 다시 구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다니던 직장도 이미 그만둔 상황이더라고요. 며느리도 같이 일을 해서 생활비를 보태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뜬금없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하고 여보 어차피 일찍 끝나니까 끝나고서 투잡 뛰는 거 어때? 보니까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배달이라도 하면 좋잖아. 별로 힘든 일도 아니고 일찍 끝나가지고 집에 그냥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봐. 나보고 투잡을 뛰라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생활비가 전보다 적어지긴 했지만 모자라진 않는 거 아니야? 내가 저축하고 있던 것도 안 내도 된다고 했고 그러면 지출하는 게 줄어들었을 건데 왜 갑자기 투잡을 얘기해? 우리 집에 지금 입이 셋인데 어떻게 세 식구 생활비를 당신 돈으로만 해결하라는 거야. 당신은 살림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전보다 돈도 줄어들었는데 어른 3명 입을 다 해결하라고? 거기다가 당신은 먹는 것도 까다롭잖아. 허구한 날 이건 안 된다 어쩐다 하면서 그 까다로운 입 맞추려고 하면 장 보는 것도 어디 쉬운 줄 알아? 아이고 됐다. 내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내놓을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니들 두 식구 생활비만 신경 쓰면 돼. 그리고 여기 공과금이나 이런 건 내가 다 낼 테니까 그냥 너희들 식비만 생각하고 집 마련할 것만 생각하면서 저축하렴. 솔직히 어머님,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놀래요. 왜 시어머니랑 같이 사냐고. 어머님도 너무 그런 거에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들네가 모시고 사는 집 요즘 같은 시대에 없는 거 아시죠? 남편 벌이가 줄어들었으니 어머님도 좀 보태시긴 하셔야 하잖아요. 애초에 남편이 직장 그만두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며느리 말에 기가 막혔어요. 사실 저희 집에 아들네가 들어오고 난 후로 공과금은 더 많이 나왔고 집안도 엉망진창이었지만 며느리는 불편하다는 핑계로 낮에는 방에서 꼭 박혀 나오지도 않았고 온갖 집안 살림은 제가 다 하고 있었거든요. 밖에서 아무리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있어도 며느리는 한 번 집안일을 해보지도 않았는데도 당당하게 저런 말을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들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어요. 낮에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오면 야간에는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침 출근할 때도 그렇지만 저녁에 아들이 끝나고 집에 와서도 한 번을 배웅하거나 나와보질 않았어요. 매번 잠을 자느라 깨어있지 않더라고요. 미자야, 요즘 보니까 새벽에 자꾸 깨나서 거실에서 TV 보는 것 같던데
그래도 아침에 동욱이 나갈 때 같이 깨나서 배웅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겠니? 아침에 깨는 게 힘들면 아니면 동욱이 오기 전까지만이라도 저녁에 깨어있는 건 어떠니? 요즘 통 너희 둘이 얼굴 보는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얼굴 보는 게 나을 것 같지 않니?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남편은 아침 새벽부터 출근하는데 제가 그 시간에 깨나서 뭐 하라고? 저녁에도 너무 늦게 들어오잖아요. 저는 아침이랑 저녁에는 잠이 많아서 못 깨어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사는 거 다 남편이 만든 거잖아요. 회사에서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될걸. 명예퇴직은 왜 신청해서는? 저녁에도 일하는 건 다 남편 탓이니까 저보고 배웅 바라지 마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 같이 으쌰으쌰해서 얼른 돈 모아 집도 마련해야 할 거 아니니. 아들이 요즘 기운도 통 없는 것 같고 피곤해 보이는데 나보다는 와이프인 네가 옆에서 힘주고 응원해주면 더 좋지 않겠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제가 뭐 집에서 노나요? 남편이 벌어오는 그 작은 돈으로 어떻게 돈 모아야 하나 엄청 고민해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고 제가 오죽하면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깨어 있겠어요. 다 남편 때문에 제가 불면증 생긴 거라니까요. 남편이 멀쩡히 직장 다닐 때는 이런 걱정 한 번 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해달라고 안 하는데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는 건 좀 선 넘으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며느리는 아들이 자기 밥보다는 엄마 밥을 더 좋아할 거라며 매번 저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요구했고 청소나 빨래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가끔 제가 몸이 좋지 않아 힘들어할 때면 며느리는 배달을 시켜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좋은 며느리 둬서 배달 음식도 먹어보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저에게 뜬금없이 보험 수익자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머님, 혹시 남편 지금 가입한 보험 수익자가 다 어머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서류 좀 정리하다 보니까 발견했는데 온통 다 어머님이 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네요. 거기다가 가입도 죄다 어머님이 하셨던데 그래도 이제 결혼했는데 수익자는 변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남편이나 어머님이 아무런 말도 안 하길래 보험 가입 안 되어 있나 했더니만 그건 아니야. 내가 굳이 나한테 수익자 지정한 건 아니었고 그게 아들 젊었을 때 가입을 했던 거라서 그때야 남편도 없었고 아들도 결혼을 안 했으니 그냥 당연하게 나로 지정했던 거지 뭐. 나도 보험은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보험 수익자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어머님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보험금도 어머님 계좌에서 빠지고 있었던 건데 그냥 저한테 주기 싫으신 건 아니세요? 서운해요 정말. 말이라도 좀 해주시지. 이번에 남편 보험 가입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잘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찾아봤더니만 죄다 어머님이 수익자시던데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저로 바꿔주세요. 남편한테 말했더니만 안 된다고 말하던데 어머님이 좀 바꾸자고 말이라도 해주세요. 며느리는 뜬금없이 보험 수익자를 본인으로 바꿔달라고 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아들에게 그러자고 했지만 아들은 어쩐 일인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에게 수익자 변경을 해달라고 했고 전 아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자 며느리는 서운하다고 했었어요. 이때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갔었는지 이제와 생각해보니 소름 돋는 일이었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며느리는 갑자기 부지런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면서 야간에 일을 하러 가기 전에 주스를 갈아서 주기 시작했죠. 주스 가는 거 귀찮지 않니? 내가 옆에서 재료 다듬는 거라도 도와줄까? 요즘 네가 아들을 잘 챙겨서 그런가? 아들이 요새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고마워. 내가 아들 잘 챙겨야 하는 건데 이렇게 매번 주스도 갈아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재료는 어떤 거 넣어주고 있니?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이것저것 많이 넣고 있어요. 남편이 배달하다 보면 출출할 때 있다고 해서요. 그렇다고 빵이나 이런 거 챙겨주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가볍게 갈아준 주스가 나을 것 같더라고요. 채소도 넣고 과일도 좀 넣어서 갈아주고 있어요.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솔직히 이런 거 제가 챙겨야 하는 건데 제가 재료까지 싹 다 손질해가지고 한 번에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고맙다 정말. 그래도 와이프라고 갈아주는 거 깔끔하게 먹어주니 나도 너무 기쁘구나. 엄마가 갈아줄 때는 맛없다면서 입에도 안 대던 애가 네가 만들어주니 저렇게 잘 먹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재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내가 장 볼 때 같이 사오마. 아유 어머님,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니까요. 이런 거 부르는 곳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번에 주문하면 돼요. 앞으로 제가 남편 건강 책임지려고요.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큰일이에요. 주스라도 꼬박꼬박 잘 먹으면 좋을 텐데. 확 달라진 며느리 모습에 전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았고 평소에도 잘 체하는 편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아들이 너무 신경 써서 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검진을 받았더니 위암 초기 판정을 받았어요. 네? 위암이요? 어머님, 위암 걸리셨다고요? 병원에서 몇 기라고 하는데요? 초기면 수술도 해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머님, 보험 가입은 하신 거죠? 보험 청구하면 그래도 돈 꽤 나올 텐데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수술 비용은 얼마예요? 난 초기라서 그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구나. 조직만 금방 떼어낼 수 있다고 하고 항암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 보험도 가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청구하면 되겠지. 니들 걱정할까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병원에서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어. 그래요? 일단 그럼 보험금 청구부터 하세요. 그럼 진단비도 나오겠네. 아우, 또 큰 돈 들어가게 생겼네. 저번에 어머님 검진 받는다면서 검진 비용 낼 때도 후들후들-하면서 냈는데 항암은 여러 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모르겠네. 지금 이 상황에서 돈 얘기가 나와? 지금 발견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자꾸 왜 돈동거리는 거야? 엄마 보험도 다 가입되어 있고 초기라서 괜찮다고 하잖아.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당신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됐다. 다투지 말아라. 내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병원에서도 지금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니 일정만 바로 잡히면 치료 시작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꾸준히 치료받으면 나아진다고 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위암 초기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자 며느리는 바로 돈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제가 검진을 받을 때도 검진 비용이 비싸다면서
굳이 받아야 하냐고 말렸던 며느리였는데 암으로 항암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바로 비용부터 확인을 했죠.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들 외벌이에 아들이 이 비용까지 본인이 내겠다고 하니 마음이 심란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얼른 몸을 추슬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일어난다더니만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야간에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전 크게 좌절을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너무나도 태연하더라고요. 장례도 갑자기 2일장으로 빨리 치러지게 되었죠. 미자야, 왜 이렇게 우리 아들 빨리 보내는 거니? 며칠만 장례라도 제대로 치르고 보내주자꾸나. 사고가 왜 났는지도 아직 확실해진 것도 아니고 경찰도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장례를 치러도 되는 거니? 더 시간 지나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요?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 양반이 장례 치를 기운은 있으시고요. 그냥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낫죠. 배달하다가 사고 난 거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하는데 시간 끌어봤자 좋을 거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경찰에서도 뭔가 의심스러우니까 더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할 애가 아닌데 나도 뭔가 좀 이상하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장례를 좀 미루는 것도 나을 것 같아. 어머님이 장례 치르실 거예요? 이거 다 제가 치러야 하는 건데 저 더 시간 끌면 못해요. 안 그래도 남편이 갑자기 떠나서 마음도 심란한데 어머님까지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런다고 죽은 사람 돌아오는 거 아니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결국 아들이 사고로 죽은 지 이틀 만에 화장까지 모두 마치고 장례를 마무리했어요. 아들이 낙골당에 안치가 되고 난 후 며느리는 급한 볼일이 있다면서 가버렸죠. 전 한참을 아들 낙골당 앞에서 서성이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보니 며느리가 자기 친정 식구들을 타 집으로 불렀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미자야, 너희 식구들 오늘 여기로 오기로 한 거니? 아까 낙골당에서는 아무도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언제 오셨어요? 제가 아들 낙골당에 좀 있다 오느라고 오신 줄도 몰랐네요. 제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식사 시간인데 준비된 게 없네요. 며느라, 오늘은 네가 식구들이랑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너라. 나는 집에서 대충 챙겨 먹을 테니.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은 신경 쓸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아줌마? 위암인데 뭘 처먹겠다고 기어들어와? 아줌마, 여기 이제 제 집이거든요? 남편 죽었으니 남편 이름으로 된 이 집 제 거란 거 아시죠? 아줌마랑은 이제 남이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뭐? 지금 뭐라고 했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아줌마? 너 지금 제정신이니? 이 집이 그리고 왜 네 집이야? 그래,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 이 집 차지하려고 그렇게 아들 일찍 보내려고 한 거니? 고작 내가 이 집 차지하려고 그랬을까 봐요? 아줌마, 이제 아줌마 지켜줄 아들 없어. 불쌍해서 봐줬더니만. 아들 죽었으니 당신이랑 나랑은 이제 남남이지 뭐. 가족이라는 둥 이러면서
챙겨달란 소린 안 하겠지? 아줌마, 짐은 내가 보내줄 테니까 내 집에서 나가! 당황해 서 있는 제 팔을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끌고선 밖으로 절 내쫓았죠.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몸을 가누기도 어려웠던 전 아무런 저항 없이 쫓겨나고 말았어요. 며느리의 실체를 알고 나니 무엇보다 멍청했던 절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아들 납골당에 찾아가 그 앞에서 목 놓아 오열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동욱 씨 어머님 되시나요? 저는 동욱 씨가 배달하던 곳 사장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려고 했는데 이미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물어물어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네요. 동욱 씨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으로서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날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아서요. 경찰분들이랑은 얘기를 좀 나눠보셨나요? 사실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있어서요. 네? 이상한 거요? 그날 사고 때문인가요? 안 그래도 며느리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날 동욱이가 낮부터 피곤하다는 얘기를 했다더군요. 아마 배달하다가 졸려서 잠이 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졸음 운전하다가 차 앞으로 바로 쓰러졌다고 들었어요. 차가 피할 새도 없이 그냥 밟고 지나간 거라고. 아니 그게 좀 이상해서요. 분명 저희 가게로 왔을 때는 졸린 기색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피곤하다고 하면 저희도 굳이 배달을 안 시키고요. 거기다가 그때 사고 났을 때 차량 블랙박스를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졸렸다기보다는 동욱 씨가 쓰러지면서 목 주변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장례식장에 그 영상 가지고 갔었는데 이미 장례가 끝나 있더라고요. 동욱 씨 알레르기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배달 가기 전에 먹었던 주스통을 제가 수거해 오긴 했어요. 아들이 배달 알바를 하던 곳 사장은 배달을 가기 전에 며느리가 준 주스를 마시고 바로 출발했다며 뭔가 수상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 통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얼마 뒤 며느리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줬던 그 주스병에서 아들이 심하게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던 재료가 나온 거였어요. 며느리는 절대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아들이 사고 나기 얼마 전 보험 가입을 새로 들었던데요. 보험 수익자를 본인으로 바꾸려고 여러 번 통화를 했던 내역이 있었죠. 알고 봤더니 며느리는 이미 보험 사기로 그 전에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애초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서 며느리는 결혼까지 했던 거였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거였어요. 며느리는 핸드폰으로 알레르기 사망 사례를 수차례 찾아봤었으며 장례도 빨리 치렀던 이유 역시 시신을 화장하면 부검도 하지 못하니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배달업체 사장이 아니었다면 정말 끝까지 모른 채 지나칠 수 있었던 거였죠. 며느리는 그렇게 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현재도 수감 중에 있답니다. 처음 저 역시 아들의 곁으로 따라가려고 했지만 배달업체 사장이 저에게 해줬던 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고 있답니다. 아들은 저와의 세계 여행 때문에 며느리와 다투면서까지 싫다고 했던 배달 투잡을 시작한 거였더라고요. 평생을 몸 약한 본인 때문에 여행 한번 제대로 못 해봤을 저에게 더 늦기 전에 선물을 해주고 싶다며 그렇게 배달하며 번 돈은 통장을 따로 마련해 모아두고 있었어요. 아들의 그런 마음을 알고 전 세상을 등지려고 한 결심을 잠시 접어뒀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와 요양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지금은 좋은 친구들과 전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다시 아들을 만나게 된다면 덕분에 좋은 여행했다고 꼭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지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어렸을 적 깊게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문득문득 기억나는 것은 엄마가 매우 울고 있던 기억. 아빠 역시 엄마에게 다그치며 기억해내라고 하는 모습이 가장 큰 기억에 남아요. 참 불우하게도 저희는 자연농원에 놀러 갔다가 동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때 당시 동생 나이 5살, 전 7살이었답니다. 어렸지만 그때부터 기억이 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제 학창 시절은 언제나 동생이 그림자로 우울한 엄마를 봐야만 했어요. 항상 자책하는 엄마와 지겹다는 아빠의 옆에 어떻게 하면 엄마를 웃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걱정으로 지새운 과거였죠.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때 손만 놓지 않았더라면, 화장실에 혼자 가지 않았더라면 그럴 일은 없었다고. 우리 영원이 얼마나 컸을까? 너무 보고 싶다.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것도 죄야. 영원인 길바닥에서 떨 수도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밥을 먹어? 엄마 자격도 없는데. 우리 영원이 보고 싶어. 내 딸 한 번만 안아봤으면. 아, 제발 그만해. 이제 잊고 살 때도 됐잖아. 막말로 당신 때문에 우리는 꽂아놓은 보르자루처럼 이게 뭐냐고. 말해봐. 아빠, 엄마, 제발 그만해. 싸우지 마. 내가 영원히 찾아볼게. 그러니까 제발 엄마도 그만 울어요. 내가 더 잘할게. 네가 영원히를 대신할 수 있어? 넌 엄마 마음 절대 몰라. 우리 영원히 그 귀엽고 어린 게 얼마나 무서울 거야. 부유했던 집이었지만 그거와는 반대로 암울한 집안이었어요. 저 역시 엄마 때문에 동생을 잊고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어려서 늘 동생의 꼬리표로 인해 저 역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지만 최대한 우울한 엄마가 어떻게 될까봐 티는 내지 않았죠. 그렇게 우울했던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그렇게 만나게 된 게 예비 남편이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테리어 회사의 외주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처음 보는 저에게 싹싹하고 친절한 모습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였거든요. 사실 이 남자가 없으면 못 살겠다 싶을 정도가 아니라 그저 하루라도 빨리 집을 벗어나 완벽한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였어요. 우리 엄마가 한번 보자고 하시는데 자긴 어때? 사실 내가 장남인데 결혼이 늦어져서 엄마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거든. 어차피 우리가 결혼 얘기도 오가는 만큼 자기 부담스럽지 않으면 그냥 한번 얼굴이나 보고 밥이나 먹자는데? 나야 괜찮지. 그래. 어머님더러 말씀드려서 시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떤 분이실지 너무 기대되고 그렇네. 엄청 좋아하실 거야. 솔직히 우리 집 얘기라서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이지만 재수 씨를 엄마가 엄청 마음에 안 들어 하셔. 혼전 임신으로 사고 쳐서 결혼한 동생 놈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동생에 비해 한참 모자란 재수 씨라서 엄마가 굉장히 반대했거든. 어머, 안쓰럽다. 그래도 애는 같이 만든 건데 왜 여자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도 그런 전제가 좀 깔려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잘해줘.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면 더더욱 친구들이랑도 멀어지고 그랬을 텐데. 역시 자기는 마음이 진짜 착하다니까. 내가 결혼을 잘하는 것 같아. 엄마도 아마 엄청 좋아하실 거야.
자기는 학벌도 좋지 회사도 운영하는 능력녀지. 우리 엄마가 아마 정말 잘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너무 무섭게 안 봐도 돼. 그럼 다행이네. 난 형제가 없어서 사실 당신이 좀 부럽기도 해. 그래서 결혼하면 형제들끼리 정말 잘 지내고 싶어. 그땐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저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해서 결혼한 시동생이라고 하길래 그렇구나 했고, 제 친구들 중에도 더러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에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던 저였던지라 그저 저만 잘 보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럼에도 안쓰러운 동서라고 생각하여 예비 남편에게도 좀 잘해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형제가 있는 남편이 부럽기도 하면서 제 욕심일지라도 형제들과 다복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어머, 얼굴이 되게 익숙한 게 우리 가족 같네요. 우리 집 인사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보자고 했어. 얼마나 궁금하던지. 애 아빠는 벌써부터 큰 며느리라고 온 동네에 난리를 치는 거 있죠? 우리가 좀 주책이긴 하지. 아, 맞다. 아버님이 원두 공장 운영하신다더니 사실이에요? 학벌도 고려대 토목공학과 나왔다고 하고 내가 정말 놀랬잖아. 우리 아들 안목에.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보통 세련이 아닌데 내가 진짜 이런 며느리를 바랬던 거거든. 어쩜 이렇게 첫눈에 내 이상형일까? 아니에요. 석호 씨도 정말 훌륭한걸요. 그래도 이렇게 마음에 들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행복해요. 내 엄마 다 생각하고 우리 편하게 지내자고. 내가 며느리가 있어도 마음에 썩 차지 않아서 지금 승주 씨가 너무 좋아. 늘 우울하고 어두웠던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저를 밝게 맞아주시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저 역시 감동을 했어요. 집이 잘 살지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공부에만 매달린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창구같이 느껴졌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엄마와 아빠는 그간 저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하나둘 떨쳐 보이시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눈물에 죄송하기도 하면서 나 혼자 행복하겠다고 떠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며 엄마 아빠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한텐 정말 면목 없고 미안해. 엄마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살았어야 했는데 너한테 못해준 거 투성이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영원히 때문에 너한테는 늘 죄인이야. 너도 어린 나이였는데 아픈 것들만 보여주게 되었으니. 그래도 이렇게 장성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고 아빠가 면목 없고 정말 할 말이 없어. 결혼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아니야. 아이를 잃는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데 엄마 아빠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도 미안해요. 사실 원망도 많이 했고 속으로 나쁜 생각도 많이 했거든. 근데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단 말 들으니 나도 미안하네. 나 이제 다 떨쳐버리고 잘 살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그냥 이제 우리 식구만 행복해지도록 노력해보자. 영원히 그만 생각하고. 그날 셋이 많이 울었어요. 사실 마음에 못한 말들이 더 많았지만 심신이 쇠약해진 엄마였기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도 엄마와 아빠는 제가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자 이것저것 신경을 써주며 어렸을 때 못다했던 것들을 해주시려 노력했고, 오히려 저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셨는지 신혼집까지 마련해준다는 아빠였어요. 이 이야기를 예비 남편에게 전달해주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땐 저도 이기적이었던지라 아빠가 해준다는 것을 덥석 받아도 되겠다고 생각이 들곤 하였죠. 그동안 아빠 엄마에게 받은 무관심이 다였으니
이런 거는 아빠가 당연히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깔려 있었던 못된 딸이었어요. 와, 진짜? 장인어른 진짜 통 크시다. 하긴, 그러니까 공장을 크게 하나 운영하시지. 그래도 그 지역에 그 집값이면 어마어마할 텐데. 와, 나 땡잡은 거 아니야? 나한텐 자기가 보물이지만 그래도 막상 집을 해주신다니 너무 좋네. 그러게. 아빠가 아무리 여유 있어도 많이 부담이실 텐데. 그래도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해주신 선물이니 감사히 받자. 당연하지. 마누라가 예쁘면 처가댁의 말뚝바가 절을 한다는데 내가 딱 그 짝이네. 나 당신 만나고 인생 폈다. 우리 엄마가 들으면 진짜 어떠실까? 아마 싱글벙글이실걸? 가뜩이나 당신 좋아가지고 빨리 결혼 날짜 당기라고 하는데. 예뻐해주니 감사하지. 아, 맞다. 그 당신 동생네 부부랑 언제 한번 따로 밥 한 끼 하고 싶은데 시간 있으려나? 그래도 형제가 딱 둘인데 이렇게 잘 지내면 좋잖아. 나도 형제가 없기도 하고 돈독한 우애를 느껴보고 싶었거든. 왁자지껄하게. 에이,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될 일인데 뭐. 그리고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 재수씨가 좀 하여튼 제 정상이 아니야. 당신이랑 가깝게 지내는 거 난 반대야. 당신같이 공주 같은 사람이 재수씨랑?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신경 쓰지 마. 뭐가 어때서? 그리고 내가 무슨 공주야. 그냥 평범하지. 당신도 너무 당신 재수 씨한테 색안경 낀 거 아니야? 난 내가 만나보기 전까지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래도 동서지간에 딱 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잘 지내는 게 좋을 거잖아. 같이 밥 먹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을 뿐인데 예비 남편은 한사코 그것을 거절하였어요. 사실 사람을 약간 돈으로 차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먼저 겪어본 예비 남편의 말이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러려니 하던 시기였답니다. 그러던 중 제 친구에게 긴박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 소식으로 인해 저희 집에도 신랑 같은 희망의 기대가 생겼어요. 영원히 소식 아직 모르지? 아니, 나 아는 오빠네 친구 집인가? 업둥이 살다가 시집 온 친구가 있더래. 정말 어린 나이에 시집 온 데다가 그 업둥이로 길러진 집에서 엄청 차별받았었나 봐. 돌팍으로 시집을 택한 거지. 근데 꼭 말하는 게 네 동생이랑 비슷하더라? 뭐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지금으로 치면 에버랜드 같은 곳에 놀러 간 기억이 있다고 하면서 혹시 네 동생 아니야? 나이를 잘은 짐작하진 못하는데 우리랑 비슷한 또래인가 봐. 혹시라도 만나면 얼굴이라도 기억할 수 있을까 말해주는 거야. 어머, 맞아. 자연농원. 혹시 그 친구 만나볼 수 있을까? 아니, 번호만 알 수 있나? 연락은 내가 해볼게. 당연하지. 연락처 물어봐서 꼭 알려줄게. 아니, 진짜 네 동생 맞았으면 좋겠다. 너희 어머니 봐서라도 제발. 그렇게 연락처를 받게 되었고 그 친구와 전 만남에 약속하지 정했어요. 하지만 만나는 게 왜 이리 어려운지 번번이 파투를 내는 친구더라고요. 막상 일이 작고 이렇게 파투가 나니 제 동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화가 밀려오더라고요. 사실 이런 적이 많았던지라 역시나 이것도 해프닝일 거라는 생각이 화가 났었고 일부러 만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지금 벌써 만남이 3번째 파투네요. 혹시 거짓말이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만나려고 할 때마다 집에 일이 생겨서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꼭 연락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저 역시 긴박하고 급박한데
사정이 자꾸 생기네요. 제가 혼자 사는 몸이 아니라 이런저런 신경 쓸 게 많거든요. 연락드릴게요. 됐고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모양새고 만나고 싶었으면 진작에 만났겠죠. 무슨 남가북도 아니고. 됐습니다. 그 친구와의 문자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번 일에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었고 저 역시 마음을 접게 되었어요. 뭔가 찝찝함이 있었지만 결혼 준비로 너무나 바빴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저 그동안 늘 겪어왔던 수많은 해프닝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며 결혼 준비를 했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 너무 예쁘다. 너네가 고급스러워서 그런가? 뭘 입어도 이렇게 태가 나니? 역시 있어 보인다니까? 엄마는? 우리 승주가 어떤 애인데? 진짜 뭘 입어도 고급지지? 솔직히 걸치는 거 하고 다니는 행색 다 엄마 스타일이지? 아이, 그럼. 안목마저도 내 스타일이다. 이래서 보고 자란 걸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야. 둘째네 봐라. 보면 짜증부터 나잖니. 어머님, 이 원피스 마음에 드신다니 사야겠네요. 석훈씨 친척분들 뵈러 갈 때 입으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유, 말해 뭐하니? 아주 마음에 쏙 들어. 그리고 이런 거 안 사줘도 된다니까. 꼭 사주고 그러니? 아유, 잘 어울려? 어때? 엄마야말로 말해 뭐해. 승주가 사준다고 할 때 어서 얻어 입으세요. 며느리 잘 둔 덕에 이런 것도 있고 좋으시죠? 당연하지. 내가 이제야 며느리를 본 것 같다. 우리 승주가 굴러 들어온 복이지 뭐. 내가 그 화상만 생각하면 에휴. 예비 시어머니가 밥을 사준다고 만난 김에 제가 입을 원피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옷을 한번 사드렸어요. 그러니 당장에 입꼬리가 올라가시며 또다시 제 칭찬을 자자하게 늘어놓았고 늘 말끝엔 예비 동서의 험담을 하곤 하셨답니다. 이제 뭐 가족이 될 거니까 말하는 건데 내가 진짜 속이 많이 상했었거든. 내 나이보다 한 10년은 늙어 보이지? 이게 다 걔 때문이야. 없이 살다가 애나 덜컥 가져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답답하고 해온 것도 없이 밥만 축내가지고 내가 얼마나 볼 때마다 속이 터지는데 그래도 끝까지 붙어 있는 거 있지? 근데 이렇게 예쁜 며느리 얻어서 다 풀렸어. 에이, 그래도 얘기 들어보니까 어린 나이에 시집 오기도 했고 고생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좋게 봐주세요. 지금 어머님이 참 상냥하신데 그렇게만 하셔도 예비동서도 어머님한테 더 잘할 거예요. 그럼 아마 더 웃을 일이 많으실걸요? 어머, 우리 며느리 감동이야. 어쩜 이렇게 너는 말을 천사처럼 하니? 역시 있는 집 자식이라 다르다. 이래야지. 늘 얘기 끝에 예비동서 험담을 하는 예비시모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젠가 저한테도 저렇게 칼날을 내세울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지금이야 집이며 옷이며 제가 다 해드린다고 하니 좋아서 저러지만 결혼하면 달라질 것 같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도 잘 넘겨봐야지 하며 결혼의 코앞까지 오게 되었고 온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던지라 예비시댁에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더니 드디어 동서라는 사람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고 인상이 매우 좋더라고요. 예비시모와 예비남편이 해준 얘기와는 전혀 다르게 인상도 좋고 친절하니 오히려 시댁 식구들보다도 고급진 인상이었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우아하네요.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가 많이 모자라지만 잘 지내봐요.
아, 그래요. 저도 진짜 보고 싶었어요. 형제가 딱 둘 뿐이기도 하고, 앞으로 가족이 될 거니까 우리 가깝게 지내보도록 해요.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차피 형님 되실 거고, 이제 가족인데요, 뭐. 아, 형님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여러 가지 해봤어요. 어머, 고생했겠네요. 진짜 맛있겠다. 전 완전 요리 똥손이라 사실 이런 거 보기만 해도 대단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럼 말 편하게 할게. 애 키우랴 살림하랴 너무 힘들겠다. 우리야 나가서 일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집안일 하는 게 더 힘들지 뭐.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든든한데요. 저도 나가서 너무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서요. 얘, 뭐 하냐? 넌 우리 공주 같은 우리 며느리 붙들고 넌 빨리 부엌 가서 저거나 마저 치워. 어디서 우리 얘기에 껴들어? 아, 전 괜찮은데. 동서, 우리 이따가 얘기해. 뭔가 말이 통하는 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나중에 커피 한 잔도 따로 하자고. 너는 뭐 저런 애랑 얘기를 하고 있어? 쟤가 얼마나 수준 떨어지는 줄 아니? 너랑은 차원이 틀린 애야. 그냥 무시해. 어머님, 근데 예전부터 자꾸 동서를 무시하는 투로 얘기하는데 전 제가 판단하고 싶지 남이 얘기해 준 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싶지 않거든요. 동서도 인격체 하나로 대해주세요. 사실 자꾸 어머님한테 이런 얘기 듣는 거 정말 불편하거든요. 제 말에 예비 시모는 표정이 굳어지며 입을 다물었고 예비 남편 또한 입을 다물었어요. 사실 늘 하고 싶은 얘기였기 때문에 말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동서도 민망했는지 괜히 음식을 차리며 웃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칭찬을 받아본 적 없으면 저런 구박이 당연하다는 듯이 저렇게 웃고 있을까를 생각하니 동서가 괜히 안쓰러워졌어요. 여기 앉아서 얼른 식사들 하세요. 일단 여러 가지 해보았는데 형님이 맛있다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서 앉으세요. 동서도 앉아서 같이 먹자. 왜 동서 수저는 없어? 빨리 저기서 수저 들고 와. 원래 음식은 같이 먹어야 하는 거거든. 아유, 내버려 둬라. 쟤는 애도 먹어야 하고 그래서 늦게 먹는 거야. 너나 앉아서 얼른 먹어. 시장할 텐데. 아들들, 어서 앉아. 같이 먹어야죠. 가족인데. 자기야, 늘 이런 식으로 식사했어? 이건 아니다. 웬 조선시대처럼 식사를 하고 앉아있어. 그래, 그럼 너도 앉아서 먹어라. 네 형님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니 뭐 같이 먹어야지. 됐지? 이제 기분 좋게 먹자. 혼자 먹는 게 익숙해 보이는 동서였고 또다시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려고 할 때 동서목에 반짝거리는 펜던트가 하나 보이게 되었고 전 그것을 보고 바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어려서 헤어진 동생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펜던트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저희 엄마의 사랑이 담긴 핸드메이드 펜던트였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확신했어요. 동서, 그 펜던트 어디서 받은 거야? 아니, 어디서 받을 리가 없지. 세상에 하나뿐인 펜던트니까 엄마가 만들어준 거잖아. 이걸 아세요? 엄마라니. 어려서부터 차고 있던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제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애지중지했던 거고요. 이 목걸이에 대해서 아신다면 그럼 제 부모님도 아시겠네요? 어떻게 된 건지 얼른 말해주세요. 사실 제가 사연이 많거든요. 아마도 그 목걸이가 어려서부터 쭉 안 빠지고 걸려 있었다면
동서가 내 동생이 맞을 거야. 일단 우리 유전자 검사부터 하자. 네? 동생이라뇨?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럼 형님이 제 언니라는 거예요? 그 목걸이 정말 똑같은 거네요? 봐봐. 우리 똑같은 목걸이잖아. 나도 한 번도 뺀 적 없어. 혹시나 동생이 찾고 있을 거란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 후엔 사실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동서를 데리고 뛰쳐나왔고, 뒤에선 어리둥절해하는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 동서와 밤새 대화를 했답니다. 어렴풋 기억나는 놀이공원에서의 일화, 그리고 친구가 알려준 전화번호의 주인공이 동서가 맞더라고요. 동서는 하루 종일 살림하고 애를 보느라 집에서 외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했고, 그럼에도 갈 곳이 없어서 그 집에 붙어 있어야 했다고 했어요. 외출 한번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막말에 애를 가지고 압박을 일삼았다고 하여 동서는 꼼짝없이 노비처럼 집에서 일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얘기를 해주었는데 제가 동생을 잃어버린 경로와 똑같았습니다. 역시나 제 동생임을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길을 잃어 업둥이로 한 부부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친자식들과 차별을 받으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정말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면서 슬펐어요. 그리고 날이 밝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고, 결과가 나오는 동안 동서는 집에 들어가 이 모든 사실을 고하며 집을 나올 준비를 했답니다. 저 역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모님께 제가 동생을 만나게 된 경위를 얘기를 했고, 부모님은 당장이라도 동생을 만나고 싶다며 발벗고 나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과지를 받는 순간 동생은 저희 가족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렸을 적 헤어진 제 친동생이 맞았고, 전 동생을 꼭 안고 집에 빨리 가자고 하였죠. 미안하다. 지금 찾아서.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그리워해. 널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보자. 내가 언니 동생이라니. 나한테도 부모님이 진짜 있었다니. 드디어 나도 남의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이제 널 세상 최고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니? 정말 힘들었겠어. 앞으로 꽃길만 걷자. 부모님이 많이 기다려. 엄마 아빠는 평생 널 잊어본 적이 없거든. 사실 엄마는 지금도 많이 힘들어해. 얼른 가자. 그렇게 전 동생을 집에 데려갔고 유전자 검사지까지 보여주었답니다. 동생은 무호적으로 유기된 채 지금의 양부모를 만났는데 몇 년을 무호적으로 업둥이처럼 살다가 2005년 무호적자들에게 호적을 찾아주는 설레로 양부모가 그래도 호적까지는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나이도 임의로 설정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또래와 나이가 비슷하게 되었더라고요. 엄마와 아빠는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며 동생과 저를 꽉 껴안아 주었고, 그동안 동생에게 있었던 일을 들으며 분노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예비시댁이라는 곳에서 동생을 말도 안 되게 고된 노동을 당하고 있었고, 아이를 볼모 삼아 어디 갈 곳도 없는 동생을 구박하며 늘 괴롭혔던 정황이 밝혀진 거죠. 오히려 이런 괴롭힘이 당연하다는 듯이 덤덤하게 얘기하는 동생의 모습에 더더욱 눈물이 나면서 여린 몸을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양부모라고 해도 먹여주고 입혀준 게 크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차별을 매우 많이 당했다고 했어요. 절대 용서 안 한다. 그딴 집안. 너도 결혼 물러. 안 봐도 비디오야. 그딴 인성을 가진 인간들이
잘해줘봐야 얼마나 잘해주겠니? 진짜 끝내려고 했어. 사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 그리고 내 동생 욕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참을 수 있겠어? 너 아이까지 데리고 올 수 있게 소송 들어갈 거야. 이래봬도 엄마랑 아빠가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은 되거든. 정말이야? 우리 아이까지? 그 집 말로는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이혼을 해도 무조건 양육권을 뺏긴다고 하더라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해댔으면. 그리고 네가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우리가 있는데. 이제 두고 봐. 저흰 그렇게 소송을 걸게 되었고, 예비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저에게 싹싹 빌게 되었어요. 사실 빌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동생인데 이것 또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동생에게 함부로 대한 것이 용서가 정말 되지 않아서 저 역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에게 막말을 하게 되었고, 제 막말에 예비 시모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답니다. 우리가 네 동생인 거 알았겠니? 그리고 오갈 데 없는 거 받아주고 살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칼을 겨눠? 어떻게 그래? 네 동생이 말을 지어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솔직히 지주제에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날 수나 있었을 줄 알아? 그래서 그렇게 허구한 날 욕했나요? 불쌍하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어른이 돼가지고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리고 저도 결혼 안 해요. 당신이랑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제 동생이 그동안 당해왔던 일들이 떠올라서 화만 나니까 이 결혼 없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당신 아들들 잘난 거 하나 없잖아. 집 해줄 능력 있는 부모가 있어. 빵빵하게 지원해줄 부모가 있어. 내 배경 생각해서 나한테 설설 기었던 주제에 내 동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사람 취급 안 했나요? 이유 막론하고 절대 용서 못해요. 아 진짜 왜 그래 갑자기. 우린 좋았잖아. 아니면 아예 엄마 보지 말고 살자. 어? 그러면 되잖아. 내가 다 맞출게. 엄마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볼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하자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맞추고 살았는데 네가 이제 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설설 기었는데 이래? 네 동생한테도 사과할게. 우린 우리니까 계속 결혼 준비하자. 너도 내 동생 무시했잖아. 그리고 네 엄마를 어떻게 안 보고 사니? 딱 보니까 아주 찰떡궁 모자지간인 것 같은데. 됐어, 끝내. 그리고 벌써부터 엄마까지 버린다고 하는 네 심보를 보니 돈에 눈이 단단히 돌아도 제대로 돌았구나. 진짜 무서운 놈이다. 전 그렇게 파혼을 통보했고 드디어 예비 시댁에게 피눈물 나는 복수를 시작했답니다. 25년 전 헤어진 내 동생을 만난 그 순간부터 돈에 목숨 건 돈만 밝히는 시댁 반전 참교육이 들어갔거든요. 여동생은 시댁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과 남편에겐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을 들어갔어요. 알고 보니 동생 남편도 정말 개차반이 따로 없더라고요. 밥 먹듯이 외도해 그래도 잘났다고 큰소리나 뻥뻥 쳐댔거든요. 그래도 동생은 똑똑하게 그동안의 시댁 사람들에게 독서를 들은 내용을 다 녹음해 두었고 남편의 외도까지 증거를 제출했답니다. 소송 비용과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준 덕분인지 법의 판결은 동생의 승소로 끝이 났어요. 양육비나 꼬박 보내. 그리고 이제 예전의 나 아니니까 함부로 굴 생각 마.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이제 알겠니? 꼴랑 볼 것도 없는 것들이 지들보다 미친 것 같으니까 함부로나 굴고. 이러니까 인격이 있다고 하는 거야. 아, 어떻게 무자르듯 그러냐? 나도 처가덕 좀 봐야 되는 건데.
그동안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도 덕 좀 봤어야지. 뭐? 너 말 다 했냐? 내 동생 그렇게 무시해놓고 무슨 덕을 본다고? 여기서 이쯤 끝난 게 다행인 줄 알아. 그래도 니네 형 덕분에 내 동생 만나게 됐으니 그건 고맙다. 우리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잘 살아볼 거야. 너도 하던 외도 실컷 하셔. 안 말려. 우리가 이렇게 사갈 테니까 다시 생각해봐라. 그래도 부부 사이에 애가 있는데 그렇게 떨어지면 되겠어? 한 번만. 내가 이 소리를 언제쯤 하게 될까 기다렸는데 당신 같은 인간은 천벌 받아야 돼. 지 아들 잘난 것도 없으면서 목이나 빳빳이 들고 지 아들 귀한 줄 알면 남의 딸 귀한 줄도 알아야지. 언니네 집이 부자니까 상대적으로 기고 싶었나 보죠? 나한텐 하대하면서 꿈 깨셔. 악한 사람은 언젠가 벌을 받게 되어 있지. 아마 위자료 주려면 그 얼마 안 되는 전셋집도 팔아야 할 거니까 잘해봐요. 그동안 내 동생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애가 독을 품었겠나요? 잘해주고 보듬어줬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았을 텐데. 참 꼴 좋네요. 그래도 고마워요. 당신들 아니었으면 내 동생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지금 난 매우 행복하네요. 잘 지내봐요, 어디. 그렇게 동생 부부에 대해 재판이 끝이 나고 동생은 또다시 하나의 숙제가 남았다고 했어요. 그것은 본인을 양자로 입양한 키워준 부모님들에 대해 파양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었죠. 동생은 업둥이로 그 집에서 엄청 많은 살림을 하고 살았다고 했고 도망치듯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도 울면서 말하더군요. 하지만 돈 냄새를 맡은 건지 동생을 키워준 부모들은 절대 동생을 놔주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악착같이 파양소송을 진행하였고 2년의 시간이 지난 후 동생은 정식으로 파양이 되었답니다. 정말 긴 싸움이었고 잘 싸워주었죠. 하지만 그래도 먹여주고 키워준 건 맞으니 저희 엄마는 따로 양부모를 찾아가 살해를 하였고 그걸 보고 양부모도 기분 좋게 제 동생을 놔주었답니다. 사실 정말 친딸로 생각했으면 놔주기는커녕 돈이 다 필요가 없었을 테지만요. 씁쓸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언니,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딸이었다니 너무 행복해. 나한테도 이제 온전히 내 편이 생긴 거잖아. 세상에 나랑 내 딸 단둘만 있을 줄 알았는데 든든한 가족이 있었다니.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잘할게요. 우리가 잘해야지. 그동안 고생한 네 세월 다 갚아줄게. 보상해 줄 거야. 언니가 미안하다. 진작에 찾지 못해서. 그때 악착같이 번호를 받은 뒤에 너를 찾았다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앞으로 우리 헤어지지 말고 잘 살아보자. 우리 딸들, 엄마가 한없이 미안하다. 부족한 엄마 만나서 고생한 거 다 알아. 큰딸도 작은딸도. 이제 엄마도 정신 차리고 우리 딸들을 위해서 살 거야. 절대 예전처럼 허송세월 보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큰딸,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야, 너도. 아니야. 자식 잃은 엄마가 더 슬펐지. 내가 더 이해했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이제 다 풀었으니까 엄마도 털어내. 가장으로서 내가 제일 미안하지.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우리 가족 행복하기만 하면 돼. 아프지 말고 우리 오래오래 살자. 그리고 저희 가족은 그동안의 과거는 잊고 정말 잘 지내보기로 했답니다. 저 역시 밝은 웃음을 보이는 엄마와 아빠를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많이 세월이 지나왔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세월이 있기에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살자고 다짐했어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조카까지 생기게 되니 너무 행복하다고 하였고, 어린 시절 동생한테 못해줬던 것을 손주에게 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어린 시절 아껴주지 못한 동생을 지금부터 더 살뜰히 아껴줄 거라고 다짐했답니다. 돌고 돌아 만난 내 동생, 그동안에 암울했지만 앞으로는 웃게 해줄 거라고 다짐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엔 인생을 즐기려고 많이 노력하고 살고 있는 중년 여성이에요. 결혼하고서는 아이를 챙기느라 바쁘고, 결혼 전엔 조금이라도 친정에 보탬을 주고 결혼하려고 일만 하였거든요. 이제야 많은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글 쓸 시간도 나네요. 저는 지금 작지만 그래도 꽤 탄탄한 쌀국수집을 여러 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 성공했다고들 부러워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 있답니다. 가난한 집에 장녀로 태어나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을 도와드렸고, 결혼 후 이제 내 가정을 꾸려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도 잠시, 매일같이 술에 가정을 챙길 줄 모르는 남편을 만나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이렇게도 복이 없나 싶을 정도로 제 인생 참 힘든 나날이었고, 가난한 친정을 원망한 적은 없지만 가난했기에 이런 남자를 만났나 라는 생각에 더더욱 우울했던 과거였어요. 인생에 돈이 참 중요하듯 돈 때문에 싸우는 날도 여러 번 있었던 때였어요. 아니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네가 뭘 아냐? 남자들의 사회생활을 알아? 여자가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지. 너같이 드센 여자는 여자로 느껴지지도 않아. 됐고 밥이나 차려와.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속이 쓰리다 쓰려. 오늘이 우리 은호 졸업식인데 같이 가기로 했잖아. 애가 아빠랑 같이 가기만을 기다리는데 어쩜 사람이 그렇게 무정해? 어제까지 또 술 마시고 은호 입이 대빨 나와서 학교 갔어. 알아? 나한테는 그렇다 치더라도 애비 노릇을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마누라나 자식이나 매한가지로 짜증나게 한다. 가장이 술 좀 마시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허구한 날 잔소리를 해요. 막말로 내가 나왔냐? 네가 나왔지? 나한테 강요 좀 하지 마. 나도 내 인생 살기 고달프고 힘들거든? 어휴 속 터져 진짜. 술 좀 마신다고? 일주일 7일을 술 마시는 게 정상이야? 매일같이 고주망태해. 월급도 다 뭐에 쓰는지 내가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 당신이랑 12년 살 동안 언제 한번 생활비 한 푼을 준 적 있어? 그 돈 다 어디다 쓰는 건데? 말해봐. 나만 가장이냐? 너도 일하는데 왜 내 돈을 물어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애를 싸질러 낳으려냐? 당신은 진짜 아빠 자격도 없어. 자기 혼자 벌어서 자기 혼자 쓸 거면 도대체 결혼은 왜 했냐고. 그냥 혼자 즐기면서 살지. 그리고 애는 나 혼자 낳았니? 지가 다 책임진다고 해놓고. 진짜 고대다. 당신이랑 살기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남편은 언제나 막말을 일삼았고 저 혼자 만든 아이들도 아니지만 늘 이 모든 탓이 아이들인 것 마냥 그렇게 몰아갔어요. 그 말이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제가 불우하게 자랐던지라 아이들에게만큼은 티내지 않고 늘 행복한 것처럼 보여주었죠. 그리고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듯이 악착같이 일을 해서 조금씩 저축한 돈으로 전 조그마한 쌀국수집을 차렸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혼자 벌어 아이들을 키워냈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으로 그렇게 가게를 꾸리게 된 것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사업자를 내는 것이 얼마나 벅차고 기쁘던지 그동안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눈물도 나더라고요.
남편도 저를 억세고 드센 마누라로만 보다가 이렇게 가게까지 차리는 걸 보게 되니 절 다르게 보는 눈빛도 보여주었답니다. 엄마, 이제 사장 되는 거야? 우와, 그럼 나는 사장 아들이네?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우리 엄마 사장 됐다고. 그래, 은호야. 친구들 데리고 자주 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은주도 친구들 데려오고, 알겠지? 내가 언젠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생활력 있더니 넌 뭐라도 할 줄 알았다. 은호야, 은주야, 엄마 대단하지? 웬일이야? 내 칭찬을 다 하고?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좀 머쓱하다. 맨날 뭐라고만 하더니 뭐 잘못 먹었어? 내가 또 인정할 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아, 맞다. 당신 뭐 가게 하랴 정신 없을 것 같아서 나도 회사 그만뒀어. 은호랑 은주도 아빠랑 시간 보내고 싶지? 아빠가 너무 바빠서 우리 아들 딸 잘 못 봐줬잖아. 이제 아빠가 잘 봐주도록 할게. 가게를 차린 날 남편은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퇴사가 누구네 집 애 이름도 아니고 혼자 무턱대고 그런 행동을 한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고 끝까지 무책임한 태도에 정말 열이 뻗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태평했답니다. 아, 솔직히 너 가게 하려면 혼자서는 못할 거 아니야. 누군가 계산도 해줘야 하고 그리고 홀도 좀 도와줘야 하는데 그걸 남을 쓸래? 가족이 낫지. 그리고 남자가 가오가 있지. 어떻게 마누라는 사장 소리 듣는데 나는 회사 상사 눈치 보고 다니냐? 누군가 쓰려고 했으니까 그냥 내가 했다고 생각해. 내가 마누라 가게인데 좀 잘하겠냐? 좀 믿어주라. 당신 진짜 마음대로다. 어떻게 이런 걸 상의도 없이 결정하니? 난 당신한테 허수아비지? 그냥 없어도 되는. 허수아비는 무슨 허수아비야? 어차피 당신도 나중에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미리 그만둔 거야. 이제야 가장 노래 좀 해보겠다는 거 그렇게 고쳐야겠냐? 나도 그냥 고민하고 내린 결정 아니라고. 이거 왜 이래? 이제 와서 가장 노릇을 해? 나 그렇게 힘들고 지친다고 할 때는 외면하더니 회사 다니기 싫으니까 그만둔 거 아니야. 핑계 대지 마. 그건 하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당신 도와 열심히 하면 될 것을 왜 그래? 그만 짜증내라. 나도 참고 있다.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는 남편에게 화도 났지만 그래도 가게에 사람을 구해야 했기에 남편을 쓰기로 했답니다. 이 가게 하나에 부부 모두가 매달리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어차피 남편의 월급은 구경도 못 해봤을 뿐더러 단 한 번도 가게에 보탬이 든 적도 없었기에 차라리 같이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영업이 시작되었고 제 손맛 덕분인지 가게는 발 디딜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홀과 주방에 사람을 더 채용하게 되었답니다. 와, 이 작은 가게에 뭐가 맛있다고 이렇게 사람들 줄이 끊이질 않냐? 이해가 안 가네. 쌀국수 뭔 맛으로 먹는다고. 당신 와이프가 하는 가게거든. 말 좀 예쁘게 해. 그리고 이제 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구해줄 텐데 후맹 좀 단정히 하고. 이제 우리들만 있는 가게가 아니잖아. 그래도 당신이 내 남편인데 남들 눈에 좋게 보이면 좋겠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또 남한텐 잘하거든. 남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따르는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걱정 붙들어 매. 사실 워낙 가정엔 소홀해도 남에겐 정말 잘하는 남자였기에 그렇게 걱정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에게 쏟을 그 마음을 가정에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아쉬움만 있었을 뿐이었죠. 다행히 가게의 모든 직원들이 채용이 되었고 그로 인해 손님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답니다. 시기 좋게 첫 가게를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출을 거의 다 갚을 정도로 가게는 정말 초대박이 났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승승장구의 기운만이 몰려왔고 힘들게 살았던 세월을 모두 보상받았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냐? 우리 집 자랑거리. 어쩜 그렇게 사업수완이 좋아서 달마다 용돈도 붙여주고 옷 사입으라고 따로 돈도 주고 내가 요새 우리 며느리 때문에 살만 나는 거 아니여. 노인정 사람들이 나만 보면 며느리 잘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를요. 어머님이 좋으시니까 저도 좋네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온 것 없어도 어머님이 참 잘해주시고 예뻐해 주셨잖아요. 아이고, 그건 당연한 거지. 우리 아들 뭐 볼 게 있다고 시집 와주냐? 그게 고마웠거든. 그래도 네가 복덩어리라 다 잘 되는 것 같다. 어머님이 뒤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안 될 수가 있나요? 항상 감사해요, 어머님. 이번에 동네에서 관광 가시는데 제가 찬조금 좀 내드릴게요. 우리 어머님 기 좀 사시게. 제가 잘된 만큼 더 잘할게요. 어머님도 힘들게 사셨는데 이젠 누리셔야죠. 누가 보면 이 사람이 딸인 줄 알겠네. 엄마, 아들도 왔어요. 아는 척 좀 해. 그저 며느리. 누가 보면 친정엄마인 줄 알겠어. 그럼 우리 며느리지. 넌 저기 가서 알아서 밥이나 차려 먹어. 저 원수탱이 요새는 네 속 썩이진 않니? 그래도 같이 가게에서 매일 보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잘 됐다 싶어요. 남편과 별개로 어머님은 시집 온 순간부터 언제나 든든한 제 편이었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생각도 수차례 했었지만 그래도 친정엄마 같은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언제나 본인 아들이 못났다며 저에게 늘 미안해하는 시어머니였기에 더욱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넘쳐났답니다. 그렇게 꽃길만이 펼쳐질 줄 알았던 시기였어요. 사장님, 제가 이때 일이 있어서 못 나올 것 같거든요.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날 바쁜데 어떡하죠? 어쩔 수 없지 뭐. 승희 씨 혼자서 아이 키우고 하는데 당연히 바쁠 거라는 거 알아요. 이해하니까 미리 말해주기만 하면 돼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전 정말 사장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귀인을 만나게 되다니. 내가 다 승혜 씨 나이 때 많이 힘들어봐서 알아요. 애 키우고 먹고 사느라 당연히 힘들고 그렇지 뭐. 그러니까 괜찮아요. 많이 힘드셨다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공도 하시고 정말 부러워요. 전 언제쯤 성공해서 행복해질지 의문이네요. 다 때가 있더라고요. 저 역시 앞날이 어두웠던 때가 엊그제 같은걸요. 그래도 아이 보고 용기 내서 살면 언젠가 빛이 올 거예요. 직원 중 유일하게 나이도 어린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직원이 있었고 그 직원에게 마음이 많이 쓰이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있었지만 오히려 혼자 애 둘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에 그 심정 충분히 다 공감했거든요. 친정도 불우하고 아이까지 도맡아 키우는 직원을 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남편은 뭘 그렇게 하냐고 그랬어요. 직원들을 그렇게 한두 번 이해해주다 버릇하면 널 호구로 아는 거야. 사장이 어려운 맛이 있어야지. 뭐든 다 들어주냐?
그럼 사정이 딱한데 어떡해? 당신은 어쩜 그리 피도 눈물도 없어? 그날 일일 알바 채용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허구한 날 그렇게 애핑계 대고 일 빼는 거 아니여. 그럼 홀에 있는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고. 당신은 모르겠지. 혼자 애 키우는 심정이 어떤 건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 당신이 뭘 알아서 그리 말할까? 그만해. 그래, 너 잘났다. 너 생각해줘서 하는 말을 가지고 꼭 그렇게 받아들이더라. 맨날 과거 얘기 들먹거리면서 지겨워 진짜. 과거 얘기를 들먹거리지 않게 해봐 그럼. 자기도 솔직히 성실하게 한다곤 하지만 매일 상가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술이나 먹고 다니잖아.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내가 말 안 하는 게 왜 안 하는 줄 알아? 당신 어머님 생각해서 참고 있는 거야. 남편과의 사이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전보다야 많이 나아졌지만 언제나 뺀질거리는 남편을 이해하기란 여간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본인 일을 늘 투덜거리며 다 하였기에 그나마 참고 살 수 있었고 가게에 하루 종일 저와 붙어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에겐 전보다 더 잘했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그나마 위안을 얻고 살았어요. 또 가게가 바빠짐에 따라 확장도 하고 더욱더 번창하게 되었고 드디어 주택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제가 이룬 소망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었죠. 독해가지고 하여튼 여자 힘으로 집까지 마련하고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축하해줘도 모자랄 판에. 하여튼 넌 마누라 덕분에 그나마 밥수저 뜨고 사는 줄 알아. 어떻게 사나 했더니 이런 복덩어리를 만나서 편하게 사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라고 내뱉냐? 하여튼 저 주둥이 그냥. 아, 엄마는 맨날 얘 편만 들어요. 엄마 아들이 바로 나라고. 어쩜 그렇게 며느리 편을 들어요? 내가 무슨 주원 아들인 줄. 네가 주제도 모르고 은어머니한테 까부니까 하는 소리다.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네가 정말 장하다 장여. 어머님도 모시고 하면 좋은데 기어이 혼자 사시겠다고 하니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같이 사시지 왜 혼자 사신다고 그러세요. 아유 됐어. 나도 혼자가 편해. 이렇게 늙음하게 노인정이나 다니고 그래야지. 자식들이랑 부대끼는 거 싫다. 마음은 참 고마워. 남들은 시어머니 안 모시려고 안달인데 넌 꼭 그렇게 같이 살자고 해주니까 내가 너무 고마운 거 있지? 당연히 모실 수 있으면 모시는 거죠. 저한텐 어머님은 친정엄마나 다름없으신데 그래도 마음 변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그 무렵 정말 바빴어요. 쌀국수집도 확장 이전을 했고 심지어 2호점까지 차리느라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바빴거든요. 그렇게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어 가게가 번창하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들어 회식에도 자주 참여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고 회식 자리에서 마침 옆자리에 앉은 아이를 혼자 키우는 직원의 딱한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전 직원들이 가족 같았던지라 직원에게 혹할 만한 제안을 해주었고 직원은 고마워하였죠. 에고 딱해라. 월세도 너무 비싸다. 그럼 승혜씨 우리 집 지하방으로 새 들어올래? 우리야 뭐 자주 보는 사이이니 내가 월세로 싸게 해줄게. 승혜씨 혼자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게 꼭 나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어머, 그래도 되나요? 사실 동네도 그렇고 집도 옮겨야 하니까 고민했었는데 저야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뭐 어차피 대문만 같은 거고 현관은 다른 거니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아도 될 거고 혹시라도 할 말이 있으면 참지 말고 하고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사장님한테 언제나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드려요. 은혜는 무슨? 됐거든? 우리도 세입자 구하고 있으니 그런 건데 뭘. 정 고마우면 앞으로도 일 열심히 하고 잘 부탁해. 그렇게 직원은 저희 반지하 집으로 새를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이 과정에서도 남편은 펄쩍 뛰며 싫다고 하더라고요. 뼛속까지 본인밖에 모르는 인간이라 그런지 싸게 내놓은 월세 가격에 남편은 너무 싸다며 입을 빼쭉 거렸거든요. 아무리 직원이라도 그렇지. 보증금은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월세도 그게 뭐냐? 이 근방에서 누가 그런 가격에 내놓는다고? 승희 씨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주는지 몰라? 난 내 젊었을 때 생각나서 안쓰러워 죽겠구먼. 당신은 모르겠지. 허허벌판에서 애들이랑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했던 내 시절을. 그때 당신은 허구한 날 술 퍼마시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그랬으니까. 남편도 없이 혼자서 저렇게 사는 게 안쓰럽지도 않아? 나이도 어린데 집도 어려운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어. 참나, 복지관을 차리지 그러냐? 세상에 안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여튼 오지랖은 나나 잘 챙겨 이 사람아. 남편이 불평을 했지만 그럼에도 직원에게 세를 내주었고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가게는 역시나 바빴고 정말이지 행복한 시기였죠.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말이 왜 있는 줄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우리 집 반지하 사는 세입자가, 즉 제 가게 직원이 내게 늦은 밤 남편 몰래 쪽지 한 장을 남기게 되었고 그 옆엔 덩그라니 아이가 있었답니다. 사장님, 아니 여사님, 1년치 월세 이걸로 퉁칩시다.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럼 가볼게요. 아니 이 밤에 어딜 간다는 거야? 이 쪽지는 뭐고? 저기 승희 씨, 무슨 일 있어? 아니 아이는 왜? 아유, 울지 마라. 그렇게 쪽지를 남기고 사라진 직원이었고 기가 막힌 한마디에 쪽지를 펼친 순간 남편의 상상 못할 정체를 보게 되었어요. 다름 아닌 아이의 친부는 남편이었고 직원은 아이를 남편에게 남기고 도저히 못 살겠다며 집을 나서게 된 거랍니다. 이게 사실이야? 무슨 말을 해보라고. 아니 승희 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언제부터였니? 네 아이라며? 환장한다. 이게 끝까지 입을 다물 것이지. 내가 다 설명할게. 진짜 한순간의 실수였어. 근데 그 여자애가 그렇게 끈질기게 내 주위를 맴돌더니 당신 가게까지 취직한 거야. 내가 당장 사라지라고 했는데 아이 들먹거리면서 압박하는 거지. 나도 피해자라고. 뭐? 그렇게 오래된 사이였어? 하긴 애 나이를 보니 몇 년은 되었지. 내가 가게 차리기 전부터였을 테고 그걸 알고 승희 씨는 우리 가게에 취직한 거구만.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내 앞에서 인간인 탈을 쓰고 그동안 쇼를 했겠다. 남편의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이미 시작된 바람이었고 남편의 외도를 정리하려고 했을 땐 이미 남편의 혼외자가 태어난 뒤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아이를 책임져 주길 바라는 마음에 남편 곁에서 계속 맴돌았던 것이고 결국 제 집까지 쳐들어오게 된 거랍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제 젊은 시절이 떠올라 미혼모인 그 직원에게 알뜰살뜰 잘해줬었고
남편을 설마 하니 제가 의심을 할까봐 저보고 복지관을 차리라는 둥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의심을 사지 못하게 한 거랍니다. 내 입에서 이런 말 안 나오게 하고 싶었는데 애들 봐서 그리고 어머님 때문이라도 당신이랑 남자 붙들고 싶었어. 근데 이제 희망도 없다. 내가 굳이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어. 밖에서 애까지 낳은 당신을 내가 참아야 하는 거니? 긴 말하지 않을게. 어차피 이런 말도 갱생이 가능해야 말도 하는 거지. 당신 같은 사람은 갱생도 안 되잖아? 당장 이혼해. 이혼이라니. 내가 미쳤냐? 너 같은 마누라를 두고 이혼을 하게? 절대 못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돈 때문이겠지. 비열한 인간. 그럼 어쩔 수 없지. 소송할 거야. 우리는 역시 인연이 아니었어. 뻔뻔하게 그럼에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남편이었고 전 소송을 시작했어요. 소송을 시작함에 따라 시어머니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땅을 치고 울며불며 아들을 작정하고 혼쭐 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제 손이 깨끗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답니다. 이 모질한 놈아. 네가 사람이냐?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아유, 어미야. 면목 없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어머님,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송합니다. 이 가정 지키고 싶었는데 전 여기까지인가 봐요. 죄송해요. 그만 가볼게요. 예, 아가. 아유, 너 꼴도 보기 싫어. 그 기집애랑 잘 살아봐 어디. 네가 은호엄이 알기를 개떡으로 알아? 넌 이제 어쩔 거야. 은호엄이 단단히 마음먹은 모양인데 어쩔 거냐고. 아유, 환장해. 어떻게 애가 이렇게 모질라? 아니, 승혜개가 이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냐고. 아, 그만 때려요. 아파. 나도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이라고. 아, 엄마 이거 좀 놔. 당장 무릎 꿇어. 어미야,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아들 좀 제발 봐줘. 죄송해요. 어머님도 이건 용서받지 못할 거란 걸 잘 알잖아요. 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용서 못해요. 이만 가볼게요. 시어머니와 더 이상의 말이 길어지면 그동안 정에 휩쓸릴 것 같아 소송 중에도 절대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송은 시작이 되었고 뻔뻔하게 남편은 친권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며 떼를 쓰더라고요. 아마 제가 애들이면 끔찍하니 이혼을 못하게 하려는 심보 같았어요. 하지만 유책 배우자에다가 혼외자까지 있는 마당에 법원이 그 편을 들어줄 리가 없었답니다. 게다가 경제권은 오롯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겐 양육권 친권이 가지도 않았죠. 전 이혼과 더불어 아이의 양육권 친권까지 가져올 수 있었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직원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답니다. 상간녀도 저에게 미안한지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 눈물이 역겹고 가식 같아 보였어요. 그동안 제가 해온 선심들을 이런 식으로 모욕당한 기분이 들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제가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었기에 배신감이 차올랐어요. 죄송해요. 사장님한테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오빠가 무책임하게 저렇게 나오니까 저도 강수를 둔 거랍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저 쓰레기 데리고 잘 살아봐. 네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쓰레기라서 자꾸 앞에서 얼쩡거린 거겠지? 내 앞에선 미혼모가 열심히 사는 신용하며 실제로는 유부남이나 만나서 애나 가지고 남의 가정이나 파탄내는 너도 쓰레기야.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있어야지. 난 분리수거 도저히 못하겠다. 둘이 잘 살아보고 후회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저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남의 가정이었지만 그래도 아이 낳고 정상가정으로 살고 싶었던 마음 용서하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내고 잘 사는지 볼게. 네가 그렇게 원한 남자였으니 어디 한번 살아봐. 그리고 용서는 바라지 말고.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상간녀였지만 그동안 해온 가식들을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법의 소송이 끝났음에도 저에게도 억울한 게 있었답니다. 제가 일군 재산을 남편과 분할을 하라는 내용이었고 남편의 기여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만 줘도 됐었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개뿔 한 것도 없는 인간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니요. 이렇게라도 가져가야 내가 널 포기한다니까. 막말로 내가 처음에 도와줬잖아. 그렇게 따지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그걸 노릴 수가 있니? 네가 그러고도 애들 아빠야? 하긴 어차피 나보단 내 돈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래도 나 같은 남편 만나서 네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역시 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 그딴 말밖에 없지? 저것도 인간이라고. 내가 마주했으니 내 발등을 내가 찍었어. 후회하면 뭐해? 결국 저 역시 재산 분할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해주었고 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답니다. 아이들도 그때는 초등학교를 다 졸업한 뒤라 그런지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 저 역시 굳이 말리진 않았어요. 한부모 가정이란 타이틀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동안 제가 지켜온 가정이 뭐였나 싶어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 때문에 슬픔을 내비추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해나갔어요. 제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가게는 엄청 바빠서 계속해서 분점 문의가 잇따르고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만나야 하지 않겠니? 마지막 인사를 못하기도 했고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그럼 제가 이날 쉬는 날이니 이때 만나도록 하죠. 어머님한테 저 역시 그동안 감사했다고 얘기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요. 한 번은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그동안 잘해주신 정이 있으니 어머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머님은 대뜸 저를 보시자마자 마음속에 못했던 말들을 하셨어요. 원래도 서로 의지하며 할 말 못할 말을 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우시면서 모든 말씀을 토해 놓으신 거죠.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 대신에 사과할게. 너한테 이러면 안 됐는데 어떻게 걔가 그럴 수가 있다니. 너무 미안해. 마음 많이 아팠지? 네 눈에서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더라. 참 애비 때문에 엮인 인연이지만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지 그동안 못했던 말들도 다 너한테는 했었는데 막상 네가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졌었어. 괜찮아요, 어머님. 저 다 잊었어요. 워낙에 바쁘기도 했고 애들 둘 챙기랴 일하랴 오히려 슬플 겨를이 없었어요. 애비랑 저 그냥 이럴 운명이죠 뭐. 진작 끝냈어야 맞는 건데 제가 미련했어요. 어머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그러니까 마음 놓으세요. 그것들이 벌을 받은 거지. 조강지처 가슴에 대못 받고 잘 살 리가 있어? 한동안은 둘이서 네가 조금 띄워준 재산으로 뭐 새로 시작한다 어쩐다 하는 것 같더니 허구한 날 싸워대고 그마저도
그 애 있잖니. 애가 백혈병에 걸렸지 뭐야. 몸도 약하고 병원비는 어마어마하고 내 아들이지만 벌 받았다 싶었어. 그 어미란 애도 허구한 날 울어대고 난리였거든. 어머, 그랬군요. 아예 소식을 몰랐어요. 그럼 애는 괜찮아졌나요? 애가 무슨 죄가 있길래 하필 애한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나 봐. 그 어미는 한밥집 식당 나가고 애비는 일용직해서 병원비 대고 그러는 것 같더라. 네가 준 돈은 애초에 다 병원비로 써버리고 뭐 어마어마하잖아, 병원비라는 게. 나도 이 얘기 듣고 마음이 참 그렇더라. 그러게요. 어머님도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은호 아빠 아마 이번 기회에 많이 정신 차릴 수도 있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그간 하소연을 하며 한참을 울다가 가셨고, 저 역시 그런 어머님을 토닥여 드렸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고, 더 이상 소식을 듣지 않고 살았어요. 재산 분할을 해준 것이 가끔은 화도 났지만, 그래도 아이의 병원비로 썼다고 하니 내심 조금 더 해줄 걸 그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이더라고요. 아이가 아픈 게 정말 제일 큰 고통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전 반납 없이 일만 했고 최대한 아픔을 잊어보려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많이 지나니 어느 정도 희미해져만 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을 즈음 낯익은 번호 하나를 보게 되어 받았더니 전 남편이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랴부랴 장례식장에 갈 채비를 하고 어머님 마지막 가는 길 애도를 해드렸어요. 아이들도 어려서 봤던 할머니였던지라 마음이 무거워 보였고 그날 이혼 후 오랜만에 남편과 그 여자를 보게 되었죠. 뭘 먹고 사는지 남편과 그 여자는 아주 수척해진 얼굴이었고 상주가 남편밖에 없었고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일을 짐작할 뿐 저 역시 남편과 그 여자에게 따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도 남의 아픔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우리 젊은 시절 너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하고 내가 보다시피 벌을 많이 받았어. 이제야 사람 좀 된 것 같은데 너가 보기엔 아직 멀었겠지? 애들도 잘 키워줘서 고맙고 이혼하고 처음 보네. 그래도 훌륭하게 자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여. 늘 무거웠거든. 당연히 넌 뭐래도 잘 될 거라 생각해서 걱정은 덜 했었어. 앞으로도 잘 살아. 그래, 당신도 이제 미안한 마음 내려놓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 나도 당신한테 섭섭한 거 다 잊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면 당신도 벼뜰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어머니 생각해서 이악 물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날 남편에게 난생 처음 미안하단 소리를 들었어요. 묘한 감정이 들었고 이제 이 모든 마침표를 찍은 기분이 들더군요. 아이들도 오랜만에 아빠 얼굴을 봐서 그런지 저희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런 말들이 없었고 오히려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아마 이런 종지부를 찍으라고 시어머니가 자리를 마련해 준 것 같더라고요.